서구화된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먹는 잘못된 식습관과 스마트 기기들과 24시간 함께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쓸개에 돌이 생기는 병, 담석증도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는 질환인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담석증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몸에 돌이 생긴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맥주 많이 먹으면 그 돌이 빠진다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가족분 중에서 한 분이 앓으셔가지고 알고 있는데 또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익숙한 병은 아니지만 성인 10명 중 1명이 앓는다는 흔한 질환, 담석증. 쓸개에 돌이 생기는 병, 담석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백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선 간 아래에 있는 작은 장기 담낭도 간 못지않게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특히 담낭에 돌이 생기는 질환인 담석증은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하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때문에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담석증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슬금슬금 다가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석증.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정도현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올해 73세 최효원 씨는 지난 7월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통증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원래 설계 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설계 돌이 있다고 그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네. 너무 일단 굶다시피 너무 심했습니다. 2시간을 복통이 일어나고 참 심했어. 그래서 그 응급실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정도현 원장도 응급실로 올 만큼 긴박했던 최효원 씨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시면 이 담낭에 하얗게 보이는 게 다 돌이거든요. 네. 보시면 돌이 한 10개도 넘게 지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쓸개 아닙니까? 이게 쓸개 아니죠. 지금 이쪽에 보면 여기 조금 흐릿하게 윤곽이 보이는 이게 이제 담관석. 네. 이 담낭에 뿐만 아니라 담관이라고 불리는 네. 이 담도 길에도 네. 돌이 있기 때문에 최효원 씨는 담낭, 담관 모두 돌이 있는 흔치 않은 경우였는데요. 담석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오래 방치한 것이 담관석까지 병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최 의원님은 복통이 심해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복통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담낭에 돌이 많은 것이 그 원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검사를 검토했더니 담낭에만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도에도 담관이 석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담낭은 수술을 하고 담관에 있는 돌은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꺼내줘야 되는, 즉 내과와 외과가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간 밑에는 주머니 모양의 조그마한 소화기관, 담낭이 있습니다. 담낭에서 생성된 담즙이 흘러나오는 통로인 담관과 애호박 모양의 담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도는 담즙이 흘러나가는 길입니다. 담석은 발생 위치에 따라서도 그 종류가 나뉩니다. 담낭에 생기는 돌을 담석증, 담관에 생기는 돌을 담관석, 간 속에 생기는 돌을 간내 담석이라 부릅니다. 최효원 씨는 담낭, 담관 모두 돌이 있어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과거 40-50년 전에는 선배 의사들이 담낭을 부분 절제도 해봤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경우에 오히려 합병증이 높고 담석증이 새로 생긴다든지 급성 담낭염이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담낭을 전체 절제하는 것이 표준 수술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담낭이 없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담석이 있었던 분들은 원체 담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들이 느낄 정도의 소화 기능 저하는 전혀 없습니다. 담낭 복강경 수술만 1년에 200회 이상을 한다는 정도현 원장. 다양한 사례의 환자를 수술한 경험이 많기에 최효원 씨도 안심하고 수술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복강경 절제술은 배에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수술을 하는 건데요. 흉터가 매우 작고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입원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짧습니다. 최첨단 3D 복강경 수술 장비는 편안한 시야 확보로 미세한 수술을 더 정교하게 집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담낭인데요. 담낭 전체를 포획하듯이 묶어서 배 밖으로 끄집어내면 담낭 절제술은 끝이 납니다. 몸 밖으로 나온 담낭 안을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극심한 복통을 불러왔던 원인인 돌이 나옵니다. 몸속에서 나온 돌의 색깔에 따라서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석증 수술 후에 보게 되는 돌은 크게 황록색의 콜레스테롤 돌과 검은색의 색소성 돌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돌이 80%로 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콜레스테롤 돌은 주로 비만하거나 고지방 식이를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색소성 담석은 간질환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는 간이 안 좋은 분에서 검은색의 색소성 담석이 주로 생기고 있습니다. 대전 건양대학교 병원. 전국 각지의 담낭 수술 권위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후유증 없이 안전한 새로운 수술법을 배우고 도입하는 것 또한 의사의 역할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선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현재는 구멍을 3개를 뚫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만 해도 4개를 뚫어서 하는 게 표준 수술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의 노력에 구멍이 하나 줄어서 3개를 하고 있는데 본 세미나는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하는 단일공 복강경을 하자는 세미나였습니다. 현재 단일공 복강경 담낭 수술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또 각 대학마다 다른 수술법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담낭 수술 시 주로 하는 복강경 수술은 작지만 상처가 남게 되는데요. 하지만 배꼽을 통한 단일 통로로 수술하는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은 수술 후에 상처가 전혀 없게 됩니다. 미용적인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회복 속도도 빨라서 주목받는 수술입니다. 정도현 원장은 담낭 수술에서도 이 수술법이 곧 대중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복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이 대중화된 시간과 그리고 단일공 절개 수술이 담낭뿐만 아니라 맹장이나 위암이나 대장암에서 현재 널리 시도되고 있는 것을 바탕에 볼 때 5년 후에는 단일공 절개 수술이 기존 수술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석증은 50대 이상 환자가 70%를 차지하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고생이 심했던 정현주 씨는 그동안 만성위염이라는 생각에 위장약만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줄어들지 않자 제대로 된 검진을 받게 됐는데요. 위가 너무 꼬이는 것 같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왔어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대부분 위염을 의심하는데요. 속 불편함이 너무 오래 간다 싶으면 이건 위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담낭을 절제해야 위염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은 정현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환자였지만 정현주 씨는 수술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정현주님 같은 경우는 돌이 담도로 내려가는 입구를 완전히 막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복통이 심했습니다. 위염과 담석증은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염이 있다고 늘 생각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에서 담석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위염으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위염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현주 씨도 담낭 절제 수술을 했는데요. 담석증은 담낭을 절제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담낭을 그대로 두면 기능을 못하는 담낭이 나중에 또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수술 다음 날, 회복 중인 정현주 씨를 찾았습니다. 잘 먹으면 잘 낫는데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주의사항도 알려줍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으니까 회복도 무난하게 잘 되실 걸로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걷고 식사하고 좀 안정을 취하시면 내일 되면 오늘보다 훨씬 기분도 좋아지고 아픈 것도 줄어드실 거예요. 담낭 절제술은 수술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수술이지만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담낭을 간에서 떼어내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간 수치들이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 수치가 오른 분들은 간담약을 드려가지고 간 수치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히 좋아지긴 하지만 방치될 경우 간 수치가 계속 오르면 환자분들이 식욕도 저하되고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간담약을 투여하고 빠른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2주 뒤에 정현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엔 수시로 거르던 식사지만 이제는 건강을 위해 꼭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늘 따라다니던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니 일상생활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수술 전에는 통증도 주기적으로 있고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는 부분이 많았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담석증은 중년 여성에게 특히 많이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올해 66세 양봉순 씨는 작은 의원과 약국을 전전하다 담석증을 너무 늦게 발견해 고생을 많이 한 환자입니다. 견딜 수 없었던 극심한 통증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애가 아파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한 서너 차례 걷어요. 한 몇십 주를 타먹고 걷더니 조금 낫고 좀 며칠 있다가 막 갑작스럽게 아파서 저녁 잠도 못 자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양봉순 씨의 경우도 위염이 아니라 담석증 때문에 오랫동안 통증이 있어 왔던 건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다 보니 작은 콩 크기의 담석들이 담즙 길까지 막으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양봉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복통으로 내원하였고 담낭염이 아주 많이 진행돼서 그 주변으로 국소 복막염까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급성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르는 경우가 여전히 흔히 있습니다. 담석증을 방치하게 되면 이러한 급성 담낭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담석증이 담도로 내려갈 경우에는 담관염 그리고 그 돌이 빠져서 소장으로 간 경우에는 소장 폐쇄까지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담석증은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간단한 수술로 치료되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어 담석증의 징후가 보인다면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석증은 여성들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등해 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임신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과다, 호르몬 대체요법, 경구 피임약 등으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담즙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담낭의 움직임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약 2배 정도 담석증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작은 장기, 담낭, 즉 쓸개에 대해선 누구보다 전문가라는 정도현 원장. 그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뭘까요? 담석증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담석증의 돌은 물을 많이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줄넘기를 한다고 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로결석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석증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민간요법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담석이 나갈 배출될 길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돌이 3cm 이상 커지면 담낭암의 위험 인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 염증과 무관하게 암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돌들이 담관으로 흘러내려가서 담관염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돌이 많은 것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무증상인 경우에도 담낭암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는 무증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의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는 위험의 증상, 구역질이나 구토나 가벼운 속쓰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증상이 실제로는 담석증의 증상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험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담석증으로 수술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동반된 담석증의 경우에는 담낭의 담즙 보관 기능이 이미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는 담낭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담낭을 제거한다고 해서 향후에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담석증 환자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계란 노른자나 새우, 장어와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방 어육류인 동태나 조기나 대구 같은 것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방식이나 과식, 결식, 폭음 등은 담석증 환자에서 담낭염을 부르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담석증 환자 모두가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가 있지만 증상이 없어서 놓칠 수 있는 침묵의 질환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세영 씨도 작년 12월 건강검진을 하다 우연히 담석증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까만 거 보이시죠? 여기 방금 요 까만 거. 네. 여기 지금 쓸개입니다. 예. 담낭이지요. 다시 네. 배불룩하게 하세요. 숨 참고.
오늘은 두 번째 검진 중인데요. 발견 당시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돌이 커지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진을 하러 온 겁니다. 담낭, 즉 쓸개에 돌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담낭에 돌이 생긴 사람 가운데 70에서 80%는 별 문제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는데요. 특별히 증상 없이 발견되는 담석이 꽤 있어요. 그게 저희 전체 인구로 보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담석이 발견되는데 담석이 있다고 다 수술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한 1cm짜리가 있어요. 1cm짜리가 있는데 담석이 이렇게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사람 중에 한 80% 정도가 아무 평생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80%가 괜찮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더 하얗게 보이는 이게 박세영 씨의 경우 현재 약물 치료를 하며 추적 관찰 중인데요. 담낭에 돌이 발견된 환자는 1년에 1회에서 2회 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담석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다시 시행하였고 다시 시행한 상에서 담석의 크기도 큰 변화가 없고 담낭의 석회화도 진행되지 않았고 다른 용종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도 유발하지 않는 상태여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계속 경과 관찰할 예정입니다. 박세영 씨는 담석증 생성에 영향을 주는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요. 때문에 무증상이라도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그 초음파하는 과정에서 담석이 그 0.5mm 내지 6mm가 발견이 됐을 적에 좀 갑작스러운 그런 검사 결과였기 때문에 조금 당황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치료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증상 담석증 환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이 됐는데도 추적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담석증을 그냥 두어서 커지거나 작은 돌들이 담즙의 이동 통로인 담관으로 내려가서 담관을 막게 되면 호미로 간단히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담석증을 방치해선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석이 3cm 이상으로 커지면 당나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다양한 합병증을 막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담석증과 관련된 합병증은 담낭 자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담낭염, 또 담낭에 있던 돌이 담도로 굴러 떨어져서 야기하는 담도염, 또 담도에 있던 돌이 소장으로 빠진 뒤에 큰 돌이 빠진 경우에는 소장 폐쇄를 일으켜서 수술을 부르는 소장 폐쇄 등이 있겠습니다. 담낭 절제 수술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최효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그는 요즘 새 삶을 얻은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술 다 하고 하니까 깨끗이 나은 것 같고 또 썰개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해초류를 많이 먹으라고 해서 해초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 다시마 이런 종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퇴원 후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최효원 씨.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앞으로도 내 건강을 지켜준다는 생각에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습니다. 저승에 갔다 온 기분입니다. 건강 참 좋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담석증은 잘 관리하고 치료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우리의 몸속 작은 장기, 담낭 건강을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담석증은 1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위험 증상으로 담석증 증상을 오인하고 있다가
급성 담낭염을 맞아서 끔찍한 복통 속에서 응급실에 체류하다 수술을 받거나 중환자실 치료를 받거나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담석증이 부르는 담낭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석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모두가 괜찮은 것은 아닌 질환이 되겠습니다.